예, 안녕하세요. 그 이제까지 오방정색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그 종류가 뭐가 있고 근원이 뭐고 해봤는데 그 요번에는 어떤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 생활 속에 그러니까 제가 왜 오방정색은 아주 그 사만시대 때부터 우리 몸속에 우리 주위에 생활 속에 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종교적인 것도 포함해서 다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는 어디 있으며 과거에는 도대체 오방정색이 어디 쓰이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지나다 보니까 명절 때 그 떡 만드는 집 있죠? 가래떡 만드는 집, 떡국을 만드는데 거기도 오방정색을 넣어서 만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5가지 색깔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새까만 건 없지만 예, 아주 짙은 자색으로 이제 그걸 대신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오방정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생활 속에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우리의 상징인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는 의미도 똑같아요. 건곤감리, 사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홍백 딱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검정, 흰색, 빨강, 파랑 다 있는데 금색은 없지 않습니까? 이래요. 국기봉에 달린 무궁화 순이 국기의 금색입니다. 그러니까 국기봉에 달린 위에 달린 거 있죠? 요게 금색입니다. 그러니까 노랑을 대표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들어있고요. 여기에 보면 태극기는 이제 누가 옛날에 그 아주 좀 약간 미개하던 시절에 태극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 북한은 빨갱이라 저 위쪽에 있고 남한은 파랭이라 아래쪽에 있구나. 이렇게 미련하게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간 거는 무조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전쟁 끝난 지가 그래도 한 십몇 년밖에 안 됐을 때라 빨갱이, 빨간 거, 나쁜 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함부로 빨간 옷도 잘 안 입고 다녔어요. 저 태극기에 있는 위에 빨강은 양을 상징합니다. 양이 동하는 모양. 그러니까 양이 움직이는 모양. 밑에는 음이 정해서 받쳐주는 모양.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방정색이 그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은 존귀하고 양이고 청은 희망과 음색을 나타내고 백은 밝음과 순수를 나타내고 황은 금색의 국기봉입니다. 그래서 무궁화 봉우리를 상징합니다. 예, 피기 전 무궁화죠. 예, 그 다음에 흑색은 천지 1월 사시사방. 이제 그동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태극, 예, 이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팔괘. 예. 자, 다음에는 한글인데요. 한글, 그 훈민정음을 만들 때 해례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나란말싸미, 중국과 다라, 여기 알잖아요. 그건 언해본이라고 그럽니다. 한글로 설명을 해놓은 거. 근데 해례본은 뭐냐면 그 한글을 만들기 전에 왜 이걸 만들었으며 어떤 원리로 만들었고를 한자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께서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어제라는 건 임금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거기 보면 그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이제 오방하고 같아요. 이응은 물을 나타냅니다. 목구멍 소리고. 기역은 나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혀뿌리가 나오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가 윗몸에 붙는 모양이에요. 불이에요, 불. 예. 그 다음에 미음은 흙으로서 입술 모양입니다. 검정색. 예. 그 다음에 흙 그냥 흙이고 시읒은 쇠를 나타냅니다. 쇠. 그래서 그 쇠를 나타내는 이의 날카로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응은 이제 색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이에요. 위에가 제가 남쪽이라고 그랬죠. 위가. 그래서 위에는 불을 상징하는 니은이 되고 빨강. 그 다음에 왼쪽은 나무를 상징하는 기역이 되고 그리고 가운데는 입술 모양을 나타내는 흙의 노란색이 되고 오른쪽에는 쇠를 나타내는 이 모양입니다. 이. 예.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는 목구멍을 나타내는 물의 검정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방정색이 음양 오행과 소리가 완벽하게 그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물을 닮은 것은 이응이요, 나무를 닮은 것은 기역이요. 이것들은 각각의 오행을 상징하고 음양의 5가지의 조화로 우리
이 얼굴 주위죠. 발음을 낼 수 있는, 예, 입 안에 혀, 입술 이런 모양도 이 안에도 오행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하나씩 연결지어서 만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엔 단청이 있습니다. 단청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붉고 푸르다 이런 뜻입니다. 붉을 단자에 푸를 청자입니다. 붉고 푸른 것 이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붉고 푸른 건 뭐예요? 좀 전에 태극기에서도 봤죠. 음양입니다. 음양. 붉은 것은 또 양이요. 푸른 것은 음입니다. 그러니까 단청은 정말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무늬가 복잡하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고급 단청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음양이 아주 복잡하게 섞여 있으니까요. 잘. 예. 그래서 단청 문양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금단청이라고 합니다. 비단 금자를 써서 비단의 무늬를 놓아 짜듯이 아주 만들었다 해서 빈틈이 없이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궁궐단청은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렇게 모로단청입니다. 지금 이거 궁궐단청인데 모로단청은 뭐냐면 요렇게 석가래가 있으면 끝부분만을 단청해서 무늬를 넣는 겁니다. 금단청은 시작부터 끝까지 무늬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게 금단청하고 모로단청이 다른데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은 금단청을 하지 않습니다. 모로단청을 합니다. 의외로 검소합니다. 그러면 금단청은 절의 대웅전에다가만 합니다. 거의. 그래서 여기서도 있고요. 그 붉고 푸른 음과 양의 색을 13가지를 그 표준으로 정해서 그 13가지를 이렇게 복잡하게 섞어 놓은 게 바로 단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완전히 섞인 거죠. 예, 다음은 색동입니다. 색을 동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색을 동달았다는 건 뭐냐면 색을 우리가 아는 그 색을 소매에다가 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색을 이 양쪽 팔 소매에다 달아주니까 힘차게 움직이겠죠. 아주 신나서. 예, 그런 색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색동을 보시면 두 가지 그림이 보일 텐데 그 검정색을 제외한 14가지 색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색채 하나씩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15개. 그 중에 검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린아이가 입는 게 색동인데 거기에 죽음을 상징하는 거, 겨울을 상징하는 거, 귀신을 상징하는 거 이런 걸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 생명을 상징할 수 있는 14가지 색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방정색과 상생간색, 상극간색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색동을 입고요. 어린애들의 경우에 뭐 무당이 입은 거는 그건 하지 마시고 화롯이니까 색동을 어린애들이 입고 무동을 탄다고 그럽니다. 무동 그때는 뭐냐면 춤추는 어린아이를 이 어깨 위에다가 어른들이 올려놓고 이렇게 꽉 잡고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세워서 동네를 그 쉽게 말하면 그 어부바 놀이처럼 이렇게 발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춤을 춰요. 그러면 음양의 기운이 쫙 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동네 할아버지들마다 만나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너 누구네 집에 있냐? 그러면 여기 뭐 김서방네입니다. 그럼 잘생겼구나. 떡 하나 먹고 가거라. 이제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아이를 소개도 시킬 겸 또 이 아이가 가진 기운, 음양의 기운을 어른과 나눌 겸 해서 입고 춤을 췄던 애들이 무동입니다. 춤출 무자에 아이동자 그런 뜻입니다. 색동은 색을 동달았다. 색을 이 소매에다가 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엔 또 비빔밥이 있어요. 음식 중에 바로 이 비빔밥인데 이 비빔밥이야말로 여기에 보면 오방정색을 상징하는 게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쪽을 상징하는 붉은 거, 그 다음에 이 동쪽을 상징하는 푸르른 거. 제가 왜 설명할 때 그랬죠? 푸르른 거는 우리가 아는 하늘 파란색도 있지만 녹색에서 오는 파란 것도 똑같은 의미라고요.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서쪽을 백색 있죠. 노란 게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검은 나물도 있습니다. 저거 외에 고사리 외에도 검은 걸 상징하는 거는 흑임자를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먹습니다. 예, 검정색 요리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색을 골고루 섞어 놓은 게 바로 비빔밥입니다. 오방정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엔 또 이제 오훈채나 이제 오색 고명도 올려놓죠. 예. 지단을 쓸고 색을 내고 나물이랑 같이 해서 오훈채로 올려놓기도 합니다.
여기에 붉은색을 상징하는 거는 소고기나 고기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색을 맞추려는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비빔밥을 양반들이 먹었을까요? 하인들이 먹었을까요? 물론 이렇게 잘 갖춰진 비빔밥은 윗사람이 먹었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 주인 어른께서 양반이 높으신 분이 그러니까 먹다가 남기면은 그거를 다 걷어다가 하인들끼리 부엌에서 섞어가지고 이렇게 퍼서 같이 먹었습니다. 비빔밥을 먹은 거죠. 그러니 어른이 힘이 좋았겠습니까? 아랫사람들이 힘이 좋았겠습니까? 아랫사람이 오행을 다 갖춰 먹었으니까 더 튼튼했겠죠. 예.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여담이지만은 그 높은 양반이나 이런 분들은 그 있는 밥을 다 먹는 건 안 됩니다. 하인들이 굶기 때문에 한 두세 숟가락 뜨다가 아, 오늘은 속이 불편하구나. 그래서 상을 물려줘야 그게 이제 양반으로서 덕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밑에 사람들이 그 남은 걸 비벼서 맛있게 먹었던 겁니다. 자, 다음에는 궁보입니다. 궁보. 이 보자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궁보는 한 장짜리입니다. 조각을 내지 않습니다. 임금님이 쓰시는 거는 감히 조각을 내는 걸 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궁보는 저렇게 홍색 계열, 우리가 이제 적색이라는 말은 물건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홍색 계열을 만들었죠. 자색도 국색이고 또 하나는 이 궁보도 있지만 임금님이 드시는 밥은요, 옛날에 붉은색의 팥밥이 돌게도 많이 먹었어요. 그건 이제 팥물을 내서 약간 붉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기운을 차리셨을 거고, 또 경복궁에 가면 그 임금이 계시던 그 강령전에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면 그 11첩 반상기에 상이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홍색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차게 드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임금님이 쓰시던 거는 저렇게 완전히 홍색, 단색, 또 밥상도 그렇게 생겼고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조각보인데요. 끝으로 이제 생활 속에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조각보는 오방정색을 그대로 넣어서 만든 겁니다. 예. 아주 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각보는 뭐냐면 서민들이 만들어 썼습니다. 서민들이. 그러니까 삭바느질하고 조금 남은 조각을 모아두다가 꼬매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소위 말하면 그렇다면 강난이 엄마하고 언년이 엄마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미술대학에도 도와서 화공이 만들었겠어요, 이걸? 아닌데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 조각보라는 걸 점점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불규칙하면서 균형이 맞고 또 조형적으로도 완전하게 완벽하고 거의 몬드리안 그림보다 저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그 오방정색보나 지금 여기 보면 삼각형보 보이실 거예요. 이 정도로 조각조각을 하나 맞췄는데 색은 다 다른데 펼쳐놓고 보면 균형이 쫙 맞아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삐엣 몽드리앙을 내가 모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대단한 바우하우스의 선생님, 교과서를 만든 분, 이런 분이지만 여기는 언년이 엄마가 삭바느질 하다가 만든 보니까 10배는 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충 이제 중요한 의미만 보셨고요. 우리가 오방정색을 이용해서 만든 사례는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줄 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봐라. 생활 속에서 꽤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또 이제 눈으로 보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글을 창제할 때도 오방정색 음양 오행의 원리를 이용했다는 거 정확하게 문헌에 써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봤지만 조각보라든지 또 비빔밥이라든지 특히 단청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그 비빔밥이나 조각보는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요리하다가. 그런데 단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본을 그린 다음에 바늘로 뚫어가지고 다 길을 내갖고 분칠을 해서 이러고 칠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철저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옛날에도 한 30년, 40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만들었겠죠. 예, 단청장이 했겠죠. 자, 오늘은 여기 조각보까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걸로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